지난주에 저희가 빚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제가 빚도 빨리 갚는 거 하면 또 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1년 만에 빨리 갚으셨는지 그걸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 영상에서도 빚 빨리 갚는 방법을 이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진짜 사람이 어디까지 안 쓸 수 있나, 그거를 실험하는 기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러니까 오로지 제 머릿속에 남는 생각은 한 달에 얼마 벌지? 그러면 한 달에 얼마까지 갚을 수 있지? 그러면 얼마까지 안 써야 되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바로 가계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가계부 쓰라 그러면 또 꼰대 같은 얘기 한다. 아, 답답하다. 지금 2026년도에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본질은 깨지지 않아요.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사실 가계부를 통해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2016년도 9월 달에 빚이 생긴 달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 한 22년도까지 가계부를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가계부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데일리 지출 기록과 월말 결산. 데일리 지출 기록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가계부 기록하는 거. 그다음 월말 결산은 매일매일 기록했던 내용들을 한 달에 한 번 결산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을 하셔야 되고, 데일리 지출 기록은 내가 지금 편의점 가가지고 5,000원짜리 뭐 사 먹었다 하면은 편의점 5,000원, 그리고 내가 지금 쿠팡에서 뭐 샀다, 이런 쿠팡에서 양말 12,400원, 이런 식으로 다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벌써 숨이 막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출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바로 쓰고 내가 가계부에다 입력하잖아요. 입력하면은 기분이 어떠냐면, 이걸 전문 용어로 지출 통증이라고 해요. 지출 통증. 그래서 내 섬유업 부분에 지출을 하게 되면 마치 통증같이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돈을 쓰는 순간 통증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혹시 PD님도 돈 많이 쓰시고 뭔가 되게 막 불편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실까요? 그게 바로 내 섬유업에서 지출 통증이 활성화돼서 그런 거래요. 근데 가계부를 바로 입력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밥을 2만 원을 사 먹었다. 그래서 2만 원을 기록을 하면 그 지출 통증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면서 지출의 고통이 느껴져요. 우리 워낙에 지금 카드로 생활을 하고 간편 결제도 너무 많고 삼성페이라고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되잖아요. 지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돈을 쓰게 돼요. 근데 이걸 가계부로 데일리 지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 숨이 막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또 막 이제 현타가 와요. 지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소비했던 부분을 다시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써야 되는 돈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진짜 썼어야 되는 걸까?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지출이 좀 줄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일리 가계부를 꼭 매일 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한 달치 가계부로 결산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출을 하자마자 가계부에 기록하는 데일리 가계부, 그리고 월말 결산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챕터 1 되겠습니다. 그럼 챕터 2,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또 필요해요. 왜냐면 얼마 버세요? 라고 물어보고 얼마 쓰세요? 얼마 저축하세요? 얼마나 식비에다가 돈을 지출하십니까? 를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지출, 아니면 뭐 저축,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근데 통장 쪼개기가 너무 고전적인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이라서 또 뻔한 소리 하네, 또 그냥 맨날 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통장 쪼개기로 16개월 만에 1억을 갚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통장은 단순하게 딱 4개로 나누면 돼요. 4개. 하나는 고정비 통장입니다. 고정비 통장은 월급이 몽땅 들어오게 되면 이 월급에서 고정비로 나가는 거를 다 자동이체를 걸어요. 예를 들면 관리비, 뭐 세금, 뭐 무슨 통신비, 이런 것들을 이 통장에다가 자동이체를 다 걸어요.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만, 고정비만큼만 딱 남겨놓고 돈을 다 뺍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봤더니 고정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는 날 50만 원만 남겨놓고 돈을 다 인출해요. 이게 고정비 통장. 두 번째, 내가 한 달 동안에 사용할 변동 지출.
그러니까 식비가 될 수도 있고 의료비가 될 수도 있고 문화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변동지출 통장에다가 이 50만 원을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결된 체크카드로 한 달 동안 이 금액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장이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저축, 종잣돈 모으기 통장. 그래서 남은 돈을 몽땅 다 저축합니다. 몽땅.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야. 금리 높은 거 20만 원씩 쪼개가지고 여러 개로. 근데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돈의 심리학이란 책 읽어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심리에서 무너지면 돈으로부터 점령당한다. 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확신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은 돈은 몽땅 다 이 저축 통장에다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20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러면 첫 달은 200, 둘째 달은 400, 셋째 달은 600, 벌써 5개월만 지나도 1000만 원이란 돈이 모이거든요. 결과물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몽땅 모으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축 통장, 그리고 이거는 쪼개지 말고 몽땅 모은다. 근데 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은 통합 계좌로 쪼개서 해도 몽땅 모이는 것처럼 보여요. 제발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나에 몽땅 한번 모아보세요.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한 달에 500, 600, 700, 적은 달은 200, 그러나 많은 달은 600. 그럼 금방 3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또 경매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무조건 제발 좀 해보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이 돈이 불어나는 모습이 진짜 눈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통장이 있어요. 예비비 통장은 내 월급의 2달치 정도만 예비비로 모아놓는 거예요. 전 지금도 신용카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비하죠? 예비비에다가 월급 한 2배 정도만 넣어놓는 거예요. 월급이 200이면 400, 300이면 600만 원만 넣어놓는 거예요. 예비비. 그러면 예비비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신용카드를 안 써도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비에는 돈을 빼서 쓰게 되니까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4개의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16개월 만에 1억을 다 갚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도 정확하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저는 지금도 체크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지출한 금액이 언제 결제대금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데일리 가계부 쓰고 월말 결산한다 그랬죠. 저는 이번 달에 쓴 돈은 이번 달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돈을 모았고 이만큼 지출을 했구나가 정리돼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신기하게도 청구되는 달이 다다음 달이거나 다음 달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출 통증이라는 걸 느끼게 돼야지 지출을 덜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신용카드는 지출 통증을 아예 없애버려요. 세 번째,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비 여력보다 더 큰 소비를 하게 만들어요. 이 3가지 이유로 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해요. 신용카드 없으면 신용점수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저 대출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시죠? 저 신용 진짜 높거든요.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의 대출을 평가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체크카드로도 충분히 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하세요. 신용카드를 써야지 스타벅스도 할인받고 CGV도 할인받는데 스타벅스 할인받고 CGV 할인받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지 마세요. 당분간은.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저런 잡다한 할인? 그걸로 부자 됐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지출 통증을 없애기 때문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비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것도 소비 지출하게 만드는 아주 악의 축이다. 저는 신용카드가.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빚을 갚아야 되거나 목적하는 돈을 모아야 되는 금액치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럼 당자님의 그때 당시에 용돈은 얼마예요? 전 용돈이 없었어요. 용돈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뭐가 필요해요? 커피는 절대 안 사 먹었고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급식을 주는 회사였기 때문에 급식을 먹었고요. 커피는 절대 안 사 먹었고요. 저의 용돈이라고 하면 교통비 정도가 되겠네요. 한 달에 5만 원. 미용실도 제가 머리 잘랐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머리 잘랐습니다. 그 시저라고 의료용 가위가 있거든요. 그 가위로 제가 직접 잘랐습니다.
꽤 오랫동안. 왜냐면 어차피 묻거나 그냥 망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똑단발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밥만 먹으면 자라는 머리카락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자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녁 약속. 제가 뭐라 그랬죠? 먼저 인간관계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녁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집에 가가지고 빨리 돈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이 얘기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인생을 사는 거냐? 그게 뭐가 재밌냐?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그 전까지 방탄한 생활을 했거든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만나고 싶은 대로 다 만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집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중해도 된다. 그동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썼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고 만나고 싶은 대로 다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는데 집중해도 된다. 어쩌면 30대 중반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관계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부담 없이 사람들을 만나도 되는 어느 시점에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내 머릿속이 온통 지출과 관련된 내용, 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로 꽉 차 있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저랑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저랑 같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숨통이 트이지만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결국 만나봤자 시간만 아깝고 내 그 멘탈을 흔들 뿐이고 약간 일반 사람들과 저 스스로를 좀 격리,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옛날에 썼던 가계부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아주 먼 옛날에 올렸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면 30대 부부 10월 첫 번째 공개 가계부. 2016년 11월 6일. 10년 전 그린 거죠. 10년 전. 이때 우리 아들이 3살이었나 봐요. 지금 13살인데. 엑셀로 정리한 거를 여기다 이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주저리저리 뭐라고 많이 썼네요. 6월인데 여름 같아요. 잘 지내시나요? 작년 10월 처음으로 가계부를 올리기 시작해서 벌써 8개월이 되었네요. 한번 시작하면 10년은 가야 하는데 와... 10년 갔네. 10년 갔네. 그죠? 지속하는 힘,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걸 어떤 분은 그릿이라고 하고 책도 쓰셨더라고요. 이번 달 가계부는 왠지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변명이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쪼들리게 살 수는 없다. 엄청난 빚이 생겼던 작년 10월에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이 가는 집안 모든 곳에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에 정리 내역을 붙여놓고 이번 달 상한 예정 금액을 정해서 달달달 외웠습니다. 이만큼 아껴서 이만큼 갚아야 한다. 모임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가급적이면 안 만나고 이런 모든 게 안 하겠다라는 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안 먹고 안 쓰는 게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6, 7개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마이페이스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를 느끼며 조절이 가능해진 기분입니다. 전 이번 달 가계부 폭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중고나라에 남편이 사용하던 아이폰을 팔아 21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저축은 97만 원. 그리고 이제 실비 보장. 제가 아마 이때까지는 보험을 좀 꽤 들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보험도 다 깼던 것 같아요. 대출 상환 내역 해가지고 400만 원 대출 상환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출 37%. 사실 이때는 그 주변에 얘기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줄 사람도 없었고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공감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 가계부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살았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짠돌카페에 왔어요. 저는 2016년 빚이 갑자기 1억 생기면서 전략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17년 12월에 빚을 이제 청산을 했고 2018년 7월 첫 번째 해화역에 작은 빌라를 하나 매입했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3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낙찰받아서 공실 없이 임대 중이다. 지금은 1년에 3건 정도 물건을 꾸준히 낙찰받고 있다. 저는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서 이전부터 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년 된 차를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고 12년 된 냉장고와 세탁기도 고장이 없으면 바꿀 생각이 없고 4인 가족 한 달치 식비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출도 늘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지금의 전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그 다음에 22년도.
그로부터 이제 3년 뒤에 빚 1억에서 30억 자산을 만들기까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2016년 빚 1억에서 시작해서 최근에 30억 자산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안 먹고 안 쓰며 살 수 있는가를 몸으로 부딪히며 견뎌낸 시절을 지나 저는 지금 자산을 30억 정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몸에 밴 소비 습관 때문에 그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기 퇴사를 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업용 건물을 매수했고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를 규격화하고 있고 꾸준히 시장에 머물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화이팅 하세요. 성공을 축하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성공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 4월에 제 블로그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에버랜드에서 밥을 사 먹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에버랜드의 추억. 사실 마지막으로 에버랜드 왔을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저 혼자 살짝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년 전에 왔을 때는 극단적으로 전략을 유지하던 터라 물, 커피, 점심, 저녁, 과일까지 전부 싸가지고 갔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비장한 군인처럼 나는 절대 에버랜드에서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모든 것을 다 먹을 걸 싸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치열하게 아끼던 시절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를 생각하니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아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에버랜드에 당당하게 밥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밥을 사 먹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밥 한 끼 외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을 위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토대는 가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계부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한 게 그 주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니까요. 빚 갚겠습니다, 상환했습니다, 건물 샀습니다. 진짜 저는 완전 밑바닥부터 완전히 빚 1억에서부터 이렇게 차분차분히 여기까지 이제 온 케이스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스킵하거나 너무 마음만 급하다 보니 분명히 전략하고 조금 아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저만 보면서 뭐 당근잡하기도 뭐 너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세월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나 다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 같은 고통의 세월은 필요하다. 그 시간만 지나면 이 습관이 나를 만들어주는 시간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당근 터널의 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거고 지나고 보면 이 시간이 필요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정체기가 오고 좀 힘들고 그리고 버티는 힘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모든 시간이 내 것이고 그 시간은 내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제가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 시간을 걸어왔다. 제 영상 보시고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너 잘 될 거야. 너 10년 뒤에 진짜 이렇게 큰 자산이 모일 거니까 지금 진짜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봐봐 라고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의지를 다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이면 끝날 터널이거든요. 나 스스로에게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끝까지 그 터널을 담담하게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정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큰 행복과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들도 데일리 지출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지출을 많이 한 것 같네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반성합니다. 저 오늘 지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써주시고 혹시 무지출, 지출 안 하신 분들은 저 무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무지출하겠습니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